반갑습니다. 믿기 어려울 만큼 어처구니 없던 순간 끝까지 들으시면 왜 그랬는지 아실 거예요. 그럼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찻잔을 꺼내면서 문득 생각이 났어요. 제 친구 윤상목 씨 이야기를 말이에요. 66살, 시청 민원실에서 35년을 일하시고 퇴직하신 분이거든요. 상목 씨 집에 가보면 부엌에 낡은 주전자 하나가 있어요. 5년 전 먼저 떠나신 부인께서 사놓으신 건데 매일 아침 그 주전자로 물을 끓여서 차를 우려 드세요. 부인이 즐겨 쓰시던 찻잔에 따라 마시면서 라디오를 듣는 게 하루 일과였죠. 그런데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일상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더라고요. 그날도 상목 씨가 평소처럼 라디오를 틀고 차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박차고 열리면서 아들 지선이가 들어온 거예요.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선이는 데이터 엔지니어로 일하는 똑똑한 아이인데 평소에는 일에 파묻혀 살아서 아버지께 연락도 자주 못 드리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표정이 이상하게 단단했다고 하더라고요. 저 결혼하려고요. 소연이랑. 한소연. 수의사라고 하더라고요. 반려동물 병원에서 야간 당직까지 도맡아 하는 성실한 여성이라고 했어요. 상목 씨는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뻤다고 해요. 내가 좋으면 됐다. 다만 서로의 약속이 먼저지 남들 눈이 먼저면 안 된다. 참 좋은 말씀이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SNS나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혼은 결국 두 사람의 약속이잖아요. 아들은 고개를 거듭 끄덕였다고 해요. 오래된 주전자에서 나는 김이 잦아들 때까지 부자가 말없이 앉아 있었대요. 그 순간이 참 평화로웠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상목 씨 마음이 이해가 돼요. 자식이 결혼한다고 하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잖아요. 어떤 집안인지 우리 아이를 잘 받아줄지 이런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상목 씨는 그때만 해도 모르셨겠지만 이게 시작일 뿐이었어요. 소연 씨 집안이 좀 특별한 곳이었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인플루언서 가족이었다고 할까요? 첫 만남부터 뭔가 다른 분위기였다고 해요. 일반적인 상견례와는 완전히 달랐죠.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상목 씨가 처음으로 소연 씨 부모님을 만났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상목 씨 이야기 계속해 드릴게요. 아들 지선이가 결혼 소식을 전하고 며칠 뒤 드디어 예비 며느리 소연 씨를 만나게 됐어요. 소연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었다고 해요. 환한 미소에 말하는 것도 차분하고 뭔가 믿음직스러운 느낌이었대요. 수의사라는 직업 때문인지 아픈 동물들을 대할 때처럼 말끝을 낮춰서 배려하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지선이가 아버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줬어요. 참 예의 바른 인사였죠. 상목 씨도 마음에 들어 하셨대요.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어서 마음이 놓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에 소연 씨 부모님과 간단한 인사를 나누게 됐는데 여기서부터
좀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소연 어머니 한미라예요. 한미라 씨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나타났는데 손목에 반짝이는 스마트 밴드를 차고 있더라고요. 햇빛을 받아서 번쩍번쩍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소개가 좀 특이했어요. 저는 라이프스타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구독자가 5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요즘 젊은 분들은 유튜브로 돈을 벌기도 한다고 들었는데 이분도 그런 일을 하시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한도균 씨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더 이상해졌다고 해요.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이라면서 명함을 건네는데 그 명함이 일반 명함과는 달랐대요. 뭔가 고급스럽고 반짝거리는 재질로 만들어진 거였어요. 어르신, 저희가 운영하는 채널에서 세대 공존 기획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번 우리 아이들 결혼을 단독 콘텐츠로 만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상목 씨는 그때 콘텐츠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셨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인가 보다 싶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가 하고 미소로 넘겼다고 해요. 그런데 말이에요.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의 결혼을 콘텐츠라고 표현하는 게 좀 이상했던 거죠. 결혼은 두 사람의 소중한 약속인데 그걸 구경거리로 만든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도 이해가 돼요. 우리 세대는 가족의 일을 남들한테 자세히 보여주는 걸 좋아하지 않잖아요. 특히 결혼 같은 중요한 일은 더더욱 그렇고요. 한미라 씨는 계속해서 자기 채널 이야기를 했대요. 요즘은 결혼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트렌드예요. 시청자들이 함께 준비 과정을 지켜보면서 응원해 주시거든요.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상목 씨는 점점 이해가 안 되셨대요. 결혼 준비를 왜 모르는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하는 건지 말이에요. 그리고 협찬도 많이 들어와요. 웨딩홀, 드레스, 예물까지 다 후원받을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거든요. 협찬이라는 말까지 나오니까 상목 씨는 완전히 당황하셨대요. 결혼을 하는 건지 장사를 하는 건지 헷갈릴 정도였다고 해요. 그날 집에 돌아오신 상목 씨는 오래된 주전자로 차를 우리면서 깊은 생각에 빠지셨대요. 아내가 살아 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하면서요. 예전에는 결혼이라고 하면 두 집안이 조용히 만나서 아이들 미래를 이야기하고 서로 예의를 갖춰 인사하는 게 전부였는데 요즘은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뀐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 정식 상견례 자리가 잡혔는데 그때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졌거든요. 호텔 프라이빗 다이닝룸에서 만났는데 꽃꽂이 대신 프로젝터가 켜져 있었다고 해요. 상견례 자리에 프로젝터라니 상상이 되세요? 상목 씨는 평생 그런 상견례는 처음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과연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들려드릴게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번엔 정말 어이없는 이야기를 들려드려야겠어요. 상목 씨가 경험한 상견례 이야기인데 제가 들어도 믿기지 않을 정도였거든요. 정식 상견례 자리는 호텔의 프라이빗 다이닝룸에서 열렸어요. 상목 씨는 깔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가셨는데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라셨대요.
보통 상견례 하면 테이블에 꽃꽂이나 음식이 예쁘게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프로젝터가 켜져 있고 벽에 큰 화면이 떠 있는 거예요. 마치 회사 회의실 같은 분위기였다고 해요. 아, 어르신 오셨네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한미라 씨가 리모컨을 들고 뭔가 조작을 하더니 화면에 글씨가 나타났대요. 프로젝트 윤자 한자 콜라보 웨딩이라고 큼지막하게 써 있더라고요. 상목 씨는 그 순간 정말 당황스러우셨다고 해요. 상견례인지 사업회의인지 헷갈릴 정도였다는 거죠.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한미라 씨가 마치 발표를 하듯이 화면을 가리키면서 설명을 시작했어요. 결혼식을 스폰서십으로 꾸밀 예정입니다. 웨딩홀, 드레스, 혼수까지 모든 걸 협찬으로 받을 거예요. 그 대가로 결혼 준비 전 과정, 그리고 혼인 후 1년의 신혼 생활을 저희 채널에서 시리즈로 공개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겠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결혼을 스폰서십으로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말이에요. 지선이도 깜짝 놀라서 물어봤대요. 신혼 생활도 공개한다고요? 네, 물론 사생활은 편집해드려요. 하지만 시청자와 소통하려면 어느 정도 투명함이 필요하거든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 다 이렇게 해요. 또 다들 그렇다는 말이 나왔어요. 상목 씨는 그때부터 정말 불편하셨다고 해요. 신혼생활까지 남들한테 보여준다는 게 이해가 안 되셨던 거죠. 한도균 씨도 거들어서 말했어요. 협찬 규모가 상당해요. 웨딩만큼은 남들보다 화려해야 기억에 남잖아요. 요즘 결혼 비용이 얼마나 비싼데요. 화려해야 기억에 남는다고 상목 씨는 속으로 생각하셨대요. 결혼이 기억에 남으려고 하는 건가? 두 사람이 평생을 함께 살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화면에 숫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웨딩홀 협찬가 3천만 원, 드레스 1천만 원, 예물 2천만 원, 허니문 패키지 1천만 원. 총 협찬가가 8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8천만 원이라니요. 상목 씨는 평생 그런 큰 돈을 한 번에 쓸 일이 없으셨는데 그 돈을 협찬으로 받아서 결혼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셨어요. 그 대신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매주 결혼 준비 과정 촬영, 양가 부모님 인터뷰, 신혼집 공개, 그리고 첫 해 기념일마다 특별 촬영이 있어요. 양가 부모님 인터뷰라고 상목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숟가락을 내려놓으셨대요. 잠깐만요. 저도 촬영에 나와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네, 당연하죠. 시아버님은 공무원 출신이시잖아요. 성실하고 모범적인 이미지가 너무 좋아요. 시청자들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상목 씨는 그때 정말 기가 막히셨다고 해요. 자신이 언제 카메라 앞에 나서겠다고 했나 싶으셨던 거죠. 그리고 이런 콘텐츠는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요즘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소통이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좋은 사례를 보여주는 거죠. 한미라 씨는 계속해서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어요. 마치 이미 모든 게 정해진 것처럼 말이에요. 상목 씨는 그날 거의 말씀을 못하고 돌아오셨대요. 집에 와서 오래된 주전자로 차를 우리면서
한참을 생각하셨다고 해요. 화려함은 손님 눈을 밝히지만 사는 사람의 눈을 피곤하게 만든다. 이게 그날 밤 상목 씨가 하신 말씀이에요. 정말 와 닿는 말이죠. 그날 밤 아들 지선이에게 짧게 말씀하셨대요. 반짝이는 건 많을수록 눈이 부시지. 길을 잃기도 쉽고. 지선이도 아버지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자친구 앞에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결혼을 준비하는 게 당연한 건가요? 아니면 뭔가 잘못된 건가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한미라 씨가 가족 계약서라는 걸 들고 나타났거든요. 과연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번 이야기는 정말 황당해서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상목 씨한테서 직접 들었는데도 말이에요. 그 프로젝터 상견례가 있고 며칠 뒤 한미라 씨가 다시 만나자고 연락이 왔대요. 이번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는데 들어오자마자 예쁜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더라고요. 어르신, 이번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아서요. 봉투 겉면에 금박으로 가족 계약서 네 글자가 박혀 있었대요. 계약서라니 상목 씨는 그 순간 정말 어리둥절하셨다고 해요. 가족이 되는데 무슨 계약서가 필요한 건지 말이에요.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서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정해두는 거죠. 상목 씨가 봉투를 열어보니까 정말 두꺼운 서류가 들어있었어요. A사 용지로 10장이 넘더라고요.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어보시는데 점점 기가 막히셨대요. 첫 번째 항목이 콘텐츠 촬영 협조 의무였어요. 결혼 준비부터 신혼생활까지 모든 과정을 촬영에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두 번째는 신혼집 위치 인테리어 공개 동의. 새 집을 어디에 얻든 어떻게 꾸미든 다 공개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세 번째가 더 심했어요. 위치 공유 및 일정 공유. 가족 안전망 구축이라는 명목으로 서로의 위치와 일정을 다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상목 씨는 그때 생각하셨대요. 안전망이라고 하지만 이건 감시 아닌가. 네 번째 항목을 보고는 정말 놀라셨어요. 향후 출산 시 아동 초상권에 대한 사전 합의.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손주의 얼굴까지 미리 계약서에 넣어 놓은 거예요. 혹시 나중에 손주가 태어나면 그 아이도 촬영에 나와야 한다는 뜻인가요? 네, 요즘 육아 콘텐츠가 인기거든요. 물론 아이에게 해로운 건 절대 안 하고 교육적인 내용 위주로만 할 거예요. 교육적이라고 하지만 갓난아기를 카메라 앞에 세운다는 게 말이 되나요? 상목 씨는 정말 화가 나셨대요. 그런데 마지막 항목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건강검진 유전자 검사 결과 콘텐츠 활용. 유전자 검사까지 공개해야 한다고요? 건강 관련 콘텐츠가 요즘 대세거든요. 시청자들이 정말 좋아해요. 물론 사전 동의를 받고 할 거예요. 상목 씨는 그 순간 펜을 내려놓으셨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셨던 거죠. 이건 약속이 아니라 계약이군요. 어르신, 요즘 세상이 그래요. 모든 걸 문서화해야 나중에
오해가 없거든요. 한미라 씨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고 있었어요. 마치 이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이에요. 그때 소연 씨가 난감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말렸대요. 엄마, 이건 너무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결혼하는 거지, 입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딸다운 말이었죠. 하지만 한도균 씨가 거들어서 말했어요. 어르신,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합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예전 방식으로는 젊은 애들 못 키워요. 다들 그렇다는 말이 또 나왔어요. 상목 씨는 그 말이 제일 싫으셨다고 해요. 다들의 기대면 개인의 생각이나 감정은 무시되잖아요. 그럼 서명 안 하시면 결혼도 반대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우리 가족이 되려면 이 정도는 양해해 주셔야죠. 상목 씨는 그날 밤 잠을 못 이루셨대요. 침대 옆 서랍을 열어서 아내가 남긴 편지 한 장을 다시 꺼내셨어요. 5년 전 아내가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쓰신 편지였거든요. 사람을 믿되 눈을 감지는 말 것. 그 글씨를 보면서 상목 씨는 생각하셨대요. 아내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하셨을까? 아마 이런 계약서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으셨을 거라고요. 다음 날 아침 상목 씨는 아들 지선이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지선아, 어제 그 계약서 본 거 어떻게 생각하냐? 아버지, 저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사랑해서 결혼하는 건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내 생각을 정직하게 말해라. 사랑한다면서 상대방에게 상처 주면 안 된다. 상목 씨의 말씀이 참 현명하죠. 진짜 사랑이라면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은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계약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에 한도균 씨가 상목 씨를 따로 만나자고 했는데, 그때 더 놀라운 제안을 했거든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정말 기가 막혀요. 여러분, 그 연대보증 이야기가 있고, 며칠 뒤에 상목 씨는 깜짝 놀랄 일을 발견하셨어요. 우연히 인터넷을 보다가 한미라 씨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봤는데 이미 영상이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소연이의 결혼, 여러분과 함께 준비해요.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상목 씨가 클릭해서 보니까 조회수가 벌써 5만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영상에서 한미라 씨가 환하게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우리 소연이가 드디어 결혼을 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응원해 주신 덕분이에요. 댓글을 보니까 정말 많더라고요. 축하해요. 시댁 공개 언제 해요? 예. 시아버님도 보여주세요. 이런 댓글들이 주르륵 달려 있었어요. 상목 씨는 그 순간 기분이 정말 이상하셨다고 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으셨거든요. 그날 저녁 상목 씨는 한미라 씨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핸드폰을 들고 번호를 누르는데 뚜뚜뚜 하는 신호음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고 하더라고요. 여보세요, 미라 씨. 저는 카메라 앞에서 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집 일은 우리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상목 씨가 단호하게 말씀하시니까 한미라 씨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어르신, 시청자분들도 가족이에요. 다 같이 응원하고 축하해 주시는데
너무 문을 닫으시면 안 되죠. 시청자가 가족이라고? 상목 씨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으셨어요. 가족은 책임을 나누지만 시청자는 감상을 나눕니다. 둘은 닮았지만 다르지요. 정말 명쾌한 말씀이죠. 가족과 구경꾼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전화 너머로 한미라 씨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후 하는 긴 한숨 소리가 핸드폰 스피커를 통해 선명하게 전해졌대요. 어르신이 너무 고지식하시네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데요. 고지식하다는 말을 들으니까 상목 씨도 좀 서운하셨어요. 하지만 자신의 신념을 굽힐 수는 없으셨죠. 며칠 뒤에는 한도균 씨가 직접 찾아왔어요. 인터폰이 삐리리 울리면서 어르신, 잠깐 뵐 수 있을까요? 하는 목소리가 들렸대요. 문을 열어주니까 한도균 씨가 좀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거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처음엔 목소리가 조용했어요. 어르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부탁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목소리가 커지면서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고요? 브랜드 가치 때문이에요. 소연이도 우리 가업을 돕게 될 거고 지선 씨도 같이 하면 완벽하거든요. 가업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마치 대기업 총수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어르신 혼자 사시잖아요. 이번 기회에 스마트 패밀리 레지던스로 모시고 싶어요. 안전하고 편해요. 지금 집은 처분하셔도 되고요. 관리비는 저희가 다 부담할게요. 집을 처분하라는 말이 또 나왔어요. 상목 씨는 그 순간 정말 화가 나셨대요. 집을 팔라는 말입니까? 자산을 효율화하자는 거죠. 어르신 나이에 이런 큰 집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효율화라는 말을 들으니까 상목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으셨어요. 주전자로 차를 끓이던 손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죠. 그때 주전자에서 김이 푸쉬하고 나오는 소리가 났어요. 물이 끓어서 뚜껑이 들썩거리는 소리였는데 마치 상목 씨의 마음 상태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을 효율로 계산하는 순간 집은 집이 아니라 창고가 됩니다. 상목 씨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도균 씨의 얼굴이 확 굳어졌어요. 그러더니 조금 차갑게 말했어요. 그럼 어르신도 방법이 없겠네요. 우리도 더 이상은 어렵겠습니다. 그 말을 하고 한도균 씨가 일어서서 나가는데 현관문이 쾅 하고 세게 닫히는 소리가 집 안에 울렸다고 해요. 그 소리를 듣고 상목 씨는 마음이 좀 무거워지셨어요. 이렇게 틀어져도 되는 건가 싶으셨거든요. 그날 밤 상목 씨는 오래된 주전자로 차를 우리시면서 깊은 생각에 빠지셨어요. 물 끓는 보글보글 소리가 고요한 밤에 유난히 크게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리는 건 아닐까? 요즘 젊은 사람들 방식에 맞춰줘야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같았어요. 가족의 사생활을 돈벌이 수단으로 쓸 수는 없다는 거였죠. 며칠 뒤에는 정말 마음 아픈 일이 벌어졌어요. 소연 씨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찾아온 거예요. 현관 벨이 띵동하고 울리는데 평소와 다르게 소리가 약했대요. 문을 열어보니까 소연 씨가 서 있는데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아버님, 죄송해요. 갑자기 찾아뵈서.
목소리가 떨리면서 울음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 채널 1. 저도 사실은 벗어나고 싶었어요. 아버님도 같은 생각이셨던 거죠. 그런데 가족은 잘 잘라지지 않네요. 소연 씨가 이렇게 말하면서 훌쩍 코를 훌쩍이는 소리를 내더라고요. 상목 씨는 그런 소연 씨를 보니까 마음이 아프셨어요. 따뜻한 차를 끓여서 건네주시면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잘라내는 게 아니라 선을 긋는 겁니다. 선이 있어야 그림이 되지.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경계가 있어야 진짜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뜻이죠. 그날 밤 지선이는 소연 씨와 함께 그녀의 부모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고 해요. 엄마, 아빠. 저는 우리 삶을 카메라로 먹고 살고 싶지 않아요. 결혼은 후원사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지선이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단단했다고 해요. 결혼을 앞둔 남자의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대요. 하지만 이 모든 갈등이 과연 어떻게 해결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날 밤 지선이와 소연 씨가 소연 씨 부모님을 만났을 때 이야기예요. 정말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었을 거예요. 소연 씨 집 거실에서 네 사람이 마주 앉았는데 처음엔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다고 해요. 벽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내는 게 유난히 크게 들렸대요. 지선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떨리긴 했지만 또렷하게 말했다고 해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한미라 씨와 한도균 씨는 뭔가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는 표정이었어요. 두 사람 다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삶을 카메라로 먹고 살고 싶지 않아요. 지선이가 이 말을 하는 순간 한미라 씨가 확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입을 벌린 채로 말문이 막혔다고 해요. 결혼은 후원사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하는 건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지선이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졌어요. 평소에 조용한 성격이었는데 그날은 달랐다고 해요. 소연 씨도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엄마, 저도 엄마 채널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삶을 살고 싶어요. 소연 씨 목소리도 떨렸지만 확고한 의지가 느껴졌다고 해요. 한미라 씨가 그제야 입을 열었는데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럼 우리를 버리겠다는 거니? 지금까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했는데. 소연 씨가 고개를 저으면서 대답했어요. 버리는 게 아니에요, 엄마. 기대를 내려놓자는 거예요. 저랑 지선 오빠를 소재로 쓰지 말아주세요. 소재라는 말이 나오니까 한미라 씨의 얼굴이 확 굳어졌어요. 자신이 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은 것 같았거든요. 거실에 긴 침묵이 흘렀어요. 에어컨이 웅웅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다고 해요. 5분인지 10분인지 모를 정도로 긴 침묵이었대요. 한도균 씨가 먼저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후 하는 긴 한숨이 거실에 울렸다고 해요. 좋다. 그 대신 우리도 체면이 있다. 채널 공지는 내가 알아서 처리하마. 한도균 씨도 결국 포기한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우기면 딸과 사위를 완전히 잃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나 봐요.
그런데 한미라 씨는 아직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여보, 그럼 우리 채널은 어떻게 해요? 구독자들한테 뭐라고 설명해요? 한미라 씨 목소리에 절망감이 섞여 있었어요. 자신의 인생 전부였던 채널을 포기해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소연 씨가 어머니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채널을 그만두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콘텐츠를 만들면 되잖아요. 엄마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따뜻한 위로였죠. 딸이 어머니를 완전히 버리는 게 아니라 다른 방향을 제시해 준 거였어요. 한미라 씨는 딸의 손을 보면서 눈물을 글썽였어요.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작게 들렸다고 해요. 미안해, 소연아. 엄마가 너무 욕심이 컸나 보다. 그 말을 듣고 소연 씨도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와 딸이 서로 안고 우는 모습을 보니까 지선이도 마음이 뭉클했다고 해요. 한편 상목 씨는 집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평소보다 차를 여러 번 우려 마시시면서 초조하게 기다리셨대요. 주전자에서 김이 나는 소리, 찻잔에 차를 따르는 소리가 고요한 밤에 유난히 크게 들렸다고 해요. 밤 11시쯤 지선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핸드폰 벨소리가 링링링 울리는데 상목 씨가 얼른 받으셨어요. 아버지, 다 잘 해결됐어요. 지선이 목소리가 한결 가벼워져 있었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안도감이 느껴졌대요. 소연이 부모님도 이해해 주셨어요. 채널 일은 포기하시기로 했어요. 상목 씨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안도하셨어요. 며칠 동안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풀리는 느낌이었다고 해요. 잘했다, 지선아. 내 선택을 존중한다. 아버지의 따뜻한 격려였죠. 그날 밤 상목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깊은 숨을 내쉬셨어요. 오래된 주전자 위로 조용한 김이 다시 피어올랐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상목 씨는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에 정말 뜻밖의 일이 벌어졌거든요. 한미라 씨와 한도균 씨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민 거예요. 과연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마지막 이야기에서 정말 감동적인 결말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날 밤 지선이와 소연 씨가 소연 씨 부모님을 만났을 때 이야기예요. 정말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었을 거예요. 소연 씨 집 거실에서 네 사람이 마주 앉았는데 처음엔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다고 해요. 벽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내는 게 유난히 크게 들렸대요. 지선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떨리긴 했지만 또렷하게 말했다고 해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한미라 씨와 한도균 씨는 뭔가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는 표정이었어요. 두 사람 다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삶을 카메라로 먹고 살고 싶지 않아요. 지선이가 이 말을 하는 순간 한미라 씨가 확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입을 벌린 채로 말문이 막혔다고 해요. 결혼은 후원사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하는 건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지선이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졌어요. 평소에 조용한 성격이었는데
그날은 달랐다고 해요. 소연 씨도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엄마, 저도 엄마 채널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삶을 살고 싶어요. 소연 씨 목소리도 떨렸지만 확고한 의지가 느껴졌다고 해요. 한미라 씨가 그제야 입을 열었는데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럼 우리를 버리겠다는 거니? 지금까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했는데. 소연 씨가 고개를 저으면서 대답했어요. 버리는 게 아니에요, 엄마. 기대를 내려놓자는 거예요. 저랑 지선 오빠를 소재로 쓰지 말아주세요. 소재라는 말이 나오니까 한미라 씨의 얼굴이 확 굳어졌어요. 자신이 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은 것 같았거든요. 거실에 긴 침묵이 흘렀어요. 에어컨이 웅웅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다고 해요. 5분인지 10분인지 모를 정도로 긴 침묵이었대요. 한도균 씨가 먼저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후 하는 긴 한숨이 거실에 울렸다고 해요. 좋다. 그 대신 우리도 체면이 있다. 채널 공지는 내가 알아서 처리하마. 한도균 씨도 결국 포기한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우기면 딸과 사위를 완전히 잃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나 봐요. 그런데 한미라 씨는 아직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여보, 그럼 우리 채널은 어떻게 해요? 구독자들한테 뭐라고 설명해요? 한미라 씨 목소리에 절망감이 섞여 있었어요. 자신의 인생 전부였던 채널을 포기해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소연 씨가 어머니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채널을 그만두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콘텐츠를 만들면 되잖아요. 엄마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따뜻한 위로였죠. 딸이 어머니를 완전히 버리는 게 아니라 다른 방향을 제시해 준 거였어요. 한미라 씨는 딸의 손을 보면서 눈물을 글썽였어요.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작게 들렸다고 해요. 미안해, 소연아. 엄마가 너무 욕심이 컸나 보다. 그 말을 듣고 소연 씨도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와 딸이 서로 안고 우는 모습을 보니까 지선이도 마음이 뭉클했다고 해요. 한편 상목 씨는 집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평소보다 차를 여러 번 우려 마시시면서 초조하게 기다리셨대요. 주전자에서 김이 나는 소리, 찻잔에 차를 따르는 소리가 고요한 밤에 유난히 크게 들렸다고 해요. 밤 11시쯤 지선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핸드폰 벨소리가 링링링 울리는데 상목 씨가 얼른 받으셨어요. 아버지, 다 잘 해결됐어요. 지선이 목소리가 한결 가벼워져 있었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안도감이 느껴졌대요. 소연이 부모님도 이해해 주셨어요. 채널 일은 포기하시기로 했어요. 상목 씨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안도하셨어요. 며칠 동안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풀리는 느낌이었다고 해요. 잘했다, 지선아. 내 선택을 존중한다. 아버지의 따뜻한 격려였죠. 그날 밤 상목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깊은 숨을 내쉬셨어요. 오래된 주전자 위로 조용한 김이 다시 피어올랐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상목 씨는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에 정말 뜻밖의 일이 벌어졌거든요.
한미라 씨와 한도균 씨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민 거예요. 과연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마지막 이야기에서 정말 감동적인 결말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 갈등이 해결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정말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오후 상목 씨가 집에서 차를 마시고 계시는데 인터폰이 띵동하고 울렸어요. 누구세요? 어르신 한미라입니다. 잠깐 뵐 수 있을까요? 한미라 씨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어요. 상목 씨는 깜짝 놀라셨지만 문을 열어주셨어요. 한미라 씨가 들어오는데 손에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있더라고요. 평소에 차던 화려한 액세서리도 없었고 옷차림도 수수했어요. 어르신,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한미라 씨가 깊숙하게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했어요. 목소리가 떨리는 게 진심이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희가 욕심이 너무 컸어요. 아이들 삶에 제 브랜드를 억지로 얹으려고 했네요. 상목 씨는 그런 한미라 씨를 보니까 마음이 좀 누그러졌어요.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여서 건네주셨죠. 주전자에서 보글보글 물 끓는 소리가 나고 찻잔에 차를 따르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렸어요. 미라 씨, 앉으세요. 이야기해 봅시다. 한미라 씨가 조심스럽게 앉으면서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소연이가 말한 뒤로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제가 정말 딸을 콘텐츠로만 생각하고 있었나 하고요. 한미라 씨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어요. 어르신 말씀이 맞았어요. 가족은 상품이 아니죠. 사랑도 계약이 아니고요. 그때 현관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한도균 씨도 함께 온 것 같았어요.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들어오세요. 한도균 씨가 들어오는데 얼굴에 미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평소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조금 초라해 보이기까지 했어요. 어르신,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한도균 씨도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사업하는 마인드로 가족을 대했네요. 어르신께서 불을 끄는 방식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맞는 말씀이었어요. 상목 씨는 그제야 미소를 지으셨어요. 지나간 일입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하지요. 한미라 씨가 들고 온 봉투를 꺼내서 상목 씨께 건넸어요. 이건 뭡니까? 소연이 결혼식 초대장이에요. 저희가 직접 손으로 써서 만들었어요. 상목 씨가 봉투를 열어보니까 정말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쓴 초대장이 들어 있었어요. 화려한 인쇄물이 아니라 소연 씨가 직접 쓴 글씨였거든요. 협찬도 없고 촬영도 없어요. 그냥 조용하게 가족들끼리만 할 예정이에요. 한도균 씨가 덧붙여서 말했어요. 우리 집 소화기 위치도 다시 정했어요. 어르신 말씀대로 불을 끄는 것부터 제대로 배우려고요. 정말 마음이 바뀐 것 같았어요. 결혼식 날이 되었어요. 장소는 동네 작은 마을 회관이었어요. 화려한 웨딩홀 대신 정말 소박한 곳이었죠. 상목 씨가 회관에 도착해서 들어가니까 꽃은 동네 화원에서 가져온 수수한 것들이었고 음악은 지선이 친구가 기타로 연주해주고 있었어요. 툭툭 기타 줄 튕기는 소리가 정겨웠다고 해요.
소연 씨 동료 수의사들이 와서 청진기를 들고 포토존에서 장난을 치고 있었어요. 모두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축사 순서가 되었을 때 상목 씨가 단상에 올라가셨어요. 마이크를 잡는 손이 조금 떨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평생 도장을 찍는 일을 했습니다. 상목 씨가 조용히 말문을 여셨어요. 회관이 조용해졌어요. 도장은 책임을 남기지요. 오늘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이 찍는 도장은 종이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에 찍는 것입니다. 하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계약은 어길 수 있지만 약속은 부끄러워서 어기지 못합니다. 부디 계약보다 약속을 먼저 생각하는 부부가 되길 바랍니다. 하객들 사이로 잔잔한 박수가 번졌어요. 짝짝짝 하는 박수 소리가 회관에 따뜻하게 울렸어요. 한미라 씨는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고 한도균 씨도 어색하지만 정중한 박수를 보내고 있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저녁에 상목 씨는 집에 돌아오셨어요. 오래된 주전자로 차를 끓이시면서 하루를 정리하셨죠. 창밖에 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었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톡톡 두드리는 소리가 평화로웠어요. 상목 씨가 전등을 끄려다가 멈춰 섰어요. 낡은 주전자의 손잡이를 쓰다듬으며 혼잣말하셨어요. 여보, 오늘 당신 자리도 마련했어. 당신이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대답 대신 주전자에 맺힌 물방울 하나가 또각 떨어졌어요. 그 작은 소리가 오래된 집을 가만히 울렸어요. 다음 날 아침 현관 앞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한미라 씨가 보낸 작은 화분과 카드였어요. 사돈어른, 천천히 배우겠습니다. 미라 올림. 상목 씨는 그 화분을 창가에 올려두셨어요. 햇빛이 잎사귀를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어요. 시간은 자라고 사람도 그렇게 자라는 거겠죠. 상목 씨는 아들에게 문자 하나를 보내셨어요. 점심 같이 먹자. 메뉴는 내가, 계산은 내가. 얼마 뒤 짤막한 답장이 왔어요. 약속. 상목 씨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계약서가 필요 없는 가장 오래가는 말이었거든요. 여러분, 상목 씨 이야기 어떠셨나요? 요즘 세상이 복잡해지고 모든 걸 계약으로 정하려고 하지만 진짜 소중한 건 여전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 아닐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이용하려 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상목 씨처럼 지혜롭게 경계를 지키면서도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 말이에요.